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무더위에 여러분들 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수다를 준비했는데 바로 여름철 혈압 관리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형님 닉네임이 쓰리고지일 정도로 고혈압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양의사들과 엄청나게 싸움과 전쟁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스튜디오에 그 장비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잖아요. 뭐 어깨가 시린데 유독 지금 왼쪽으로 지금 열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열기가 막 뿜어 나오시겠네요. 네, 나오십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추운 겨울, 환절기 뭐 이럴 때 보통 혈압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때가 참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철에 혈압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고혈압은 겨울에 많이 생겨요. 네. 혈관이 수축하고 추워지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은 혈관이 느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혈압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심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압약을 될 수 있으면 여름에는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건 본인이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혈압 환자들이 여름이 되면 조금 느슨하고 겨울이 되면 계절적으로.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실 혈압에 대해서 알면 돼요. 혈압이 뭐죠? 인체가 이제 위기를 느꼈을 때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피를 많이 보낼 때는 올리고 느슨할 때는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압은 사실은 계절이나 나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혈의 점성이 떨어지잖아요. 혈관이 느슨해지고 그다음 혈관이 좀 팽창해요. 더우니까. 그래서 뇌졸중하고 심장질환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저혈압은 아시다시피 압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짜내는 힘이 떨어지거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면은 저혈압이 있다면 뇌졸중이라든가 허혈성 심장질환 등 순환기 질환 사망률이 3배나 증가합니다. 여름에 특히 저혈압 환자가 더 위험해요. 사실은 혈압이 더 떨어져요. 그러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그 외 부분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고 여름철에 고혈압, 저혈압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의하면은요, 여름철에 저혈압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저혈압이 이게 왜 또 이제 여름철에 위험하냐면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탈수가 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데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혈관이 이제 느슨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에 적정량의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피부라든지 근육에 공급이 안 되다가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장기에까지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을 주로 많이 보는 의사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죠. 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죽어버리거나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름철에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름철 혈압 관리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임상적으로도 여름에 혈압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던가요? 그러니까 겨울철 혈압과 심혈관 질환과 여름철 심혈관 질환은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에 새벽 운동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림으로써 피가 걸쭉해서 점성이 높아지고 거기서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뇌경색 같은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는 게 여름철 심혈관 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던 이 에어컨, 지금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지만은 갑자기 땀 흘리고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갔다가 실내나 버스나 차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겨울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진짜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핵심을 얘기했나요? 네. 여름에는
따뜻하게 지내면 혈압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따뜻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춥게 지내고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 또 혈액 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끈적해지다 보니까 심장이나 뇌로 피가 못 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혈압 환자도 저혈압이 더 문제지만 고혈압 환자도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건 핵심 맞아요. 정말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여름철에 열성 중풍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특히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열이 많이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덥잖아요. 더울 때 그 열을 식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땀을 흘려서 땀에서 나오는 기와 열로 열을 식혀줘야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해소가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땀구멍이 열려서 그 기와 열이 식는 과정 거치지 않고 냉장고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바로 피부를 냉각을 시켜버리면 그런 과정이 삭제가 돼버리고 열이 오히려 안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빵 터지면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중풍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에어컨 여름에 좋아하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이 환경에서 우리 이제 고령 환자들도 또 조심해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 여름 또 보양식을 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환경들도 또 혈압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이 제일 떨어질 때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덥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음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체열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열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밖에는 뜨거운데 안에 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따뜻한 보양식, 여름에 보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찬 걸 먹는다든가 기력 회복 내지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은 여름도 문제지만 가을 겨울에 큰 병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거든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깨달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수분 보충을 그렇지. 반드시 해야지. 하는데 이제 네. 차가운 생맥주, 기타 건강에 안 좋은 이 차가운 음료수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걸쭉하고 끈적한 피를 소변으로 더 많이 수분을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더 끈적거릴 수 있는 문제. 우리 한가닥 TV에서 유명한 이론 있잖아요. 맥주도 데펴서 먹어요. 그렇지. 이거 우리 한가닥이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독일이나 그 맥주 봉향은 이 아이스 맥주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내가 우리가 잘못 알고 그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근거 없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좋은 말을 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 네,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우리 좋아합니다. 12월에 19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데 당연하게 겨울에는 더운 7월과 8월에도 역시 19만 명이 거의 비슷하게 발병해요. 네,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여름철도 생각보다 많은 왜 그런지 아세요? 환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름을 여름답게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기온이 이래 오르잖아요. 섭씨 3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가 20% 증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름은 탈수가 생기고 혈액이 끈적해지잖아요. 그럼 혈관이 늘어져요. 수액순환이 거의 안 되잖아요. 따뜻한 차라든가 그다음 풍부한 물을 먹으면요. 체력도 안 떨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엄청 건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내내 따뜻하게 지내니까 진짜로 저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얼굴 좋으세요. 형님도 젊을 때는 찬 거 먹고 반팔이. 그렇지. 맥주 막 10,000cc, 20,000cc 먹었어. 대학 다닐 때. 근데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양기가 식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내가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그렇게 신경 쓰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보니까 이거 100살까지 살려면은 철에 밖에 살아야 되겠다. 좀 철이 많이 들었죠, 요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이제 잘 지켜보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혈압하고 고혈압 얘기가 나오면 다 우리가 겨울철만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도 생각보다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면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면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고혈압 환자 하면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항시, 사시, 사철 1년 12달 실제로
꼬박꼬박 그 약을 챙겨서 드시거든요. 계절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드시거든요. 또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고. 근데 아까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여름철에 이 혈압이 혹시 떨어지는 환경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도 있더라고요. 고혈압을 열심히 복용 환자인데 여름철에 갑자기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이런 게 자주 더 많이 발생하고 누웠다 갑자기 일어날 때 현기증이 많이 자주 생긴다고 한다면 담당 선생님을 찾아서 한번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이 지금 여름철 계절에 과하진 않은지 맞는지를 꼭 조절해라라고 우리 혈압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께 얘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여름철에도 혈압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지명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사계절에 맞게 몸과 마음을 맞추고 살아야 철부지가 되지 않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계절에 맞게 철부지가 되지 마라. 철부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꼭 오늘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활동합시다.